2023년 개묘년 소띠 운세 시작합니다. 태세로 들어온 토끼는 1등 일꾼 소를 가볍게 부립니다. 소띠는 을축년 소띠, 정축년 소띠, 기축년, 신축년, 개축년 소띠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먼저 을축년 소띠입니다. 을축이 계묘를 만났다는 뜻이 되겠는데 계수는 을목한테 부모가 되고 축한테 토끼는 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밤에 나는 새가 됩니다. 밤에 나는 새, 가볍게 움직여. 밤에 나는 새. 또 그 다음에 물 만난 새, 처녀작 만들어입니다. 처녀 총각이 만나서 연애를 할 거니까 처녀가 애를 낳든 뭔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근데 처녀가 애 만든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뭐 새집에 들어간다든지 여태까지 해보지 않던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얘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개수가 부모니까 부모 은덕에 신나는 자식. 부모를 만났으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 해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은덕에 신나는 연애까지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부모 은덕도 되고 천간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거는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니까 명예가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부모 은덕 올라가는 명예. 그리고 총각 처녀가 연애하는 거는 뭐 큰 돈을 번다고 하는 것보다도 의리 있게 살아간다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올해 을축년 소띠라든지 또는 을축월에 태어났다든지 을축일에 태어났다든지 한다면 밤에 나는 새 가볍게 움직인다. 많은 일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고 물 만난 새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다. 새 집에 들어간다든지 새 작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부모 은덕에 신나는 연애까지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60년 전에나 60년 후인 지금이나 사주팔자는 똑같아 갖고 옛날 사람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과거 유경수 여사가 1925년 을축년 출생이었는데 1963년 개묘년에 뭐 했는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청와대에 입성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처녀작 만들어 새집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도 되고 또 밤에 나는 새 아주 맹렬하게 선거운동 했다는 얘기도 되고요. 부모 은덕에 신나는 연애도 한다 하는 얘기도 되고요. 올해 을축을 사주에 갖고 있으면 을축년 소띠라든지 을축월이라든지 아주 열심히 맹렬하게 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다음은 정축년 소띠입니다. 정축년 소띠는 올해 27살이 있고 87살이 있는데 87살은 뭐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27살이 더 초점이 맞춰지겠죠. 계묘를 만난 정축은 뭐냐? 첫째, 어둠을 밝히며 가볍게 일한다. 요 개수가 총각 밤, 물 이렇게 주어졌는가 하면 정은 처녀도 되고 등불도 됩니다. 그러니까 밤,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가볍게 일해. 어둠을 밝히며 가볍게 일한다. 대낮에 일하는 게 아니라 밤중에 일하는데 그것도 가볍게 일한다 하는 거니까 굉장히 기술자적인 모습이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밤에 등불을 켜니까 그건 당연히 밤일 하는 거죠. 밤일 하는데 소품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밤일 많아지고 품값도 많아진다. 밤일은 낮의 일보다 품값이 비싸지게 마련인데 또 소품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낮에 하나를 벌었다 하면은 밤에 일을 하면 하나 반을 받는다라든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밤일도 많아지고 품값도 많아진다. 그리고 또 개수는 총각이 되고 정화는 처녀가 된, 그러니까 총각하고 처녀하고 만났다. 그 밑에 묘 토끼도 총각, 축 도 처녀, 그러니까 천간지지가 다 총각 처녀가 되니까 총각을 만난 처녀, 연애는 필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축년 소띠 27살짜리 올해 연애할 수 있다 하는 얘기도 되고, 어둠 밝히며 가볍게 일한다, 또 밤일도 많아지고 품값도 비싸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그 옛날에 그 배우 신성일 씨가 1937년 정축생이었어요. 근데 그 1963년 계묘년이고 올해는 그때로부터 60년 뒤에인 계묘년인데, 그때 당시에 1년 동안에 17편 영화 출연을 했어, 신성일 씨가.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다음 해에 그 개봉한 맨발의 청춘이었는데, 그거를 1963년도에 촬영을 했겠죠. 근데 이거를 촬영하면서 엄앵란 씨하고 연애를 해서 결국에는 결혼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얘기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축생 소띠로 넘어가면 이랬습니다. 계묘를 만난 기축은 총각이 되고 처녀가 되고, 천간은 총각이 되고 지지는 처녀가 됩니다. 그리고 기라고 하는 거는 도로, 땅, 축, 처녀, 소 이렇게 되는데, 물에 잠긴 땅, 농사 짓기 힘들다. 소는 농사 짓는데 제일 필요한 가축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농사 지을 땅에 비가 많이 왔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물보가 터졌다든지 해갖고 땅이 물에 잠겼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 힘들다, 하던 일이 힘들어진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또 개수는 밤을 표시하니까 밤에 나선 길, 가볍게 움직이면 안 돼. 소는 어디를 갈 때 저 몸 혼자만 덜렁덜렁 가지 않아요. 뭐 마차를 끌고 간다든지 등에 짐을 싣고 간다든지 어떤 큰 짐덩어리, 돈덩어리가 움직인다고 보면은 되는데, 그게 밤길이다 그러면 위험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뜻이겠죠. 도둑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밤길에 허당을 짚어서 그냥 굴러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차선을 지키지 못해서 법을 어기게 된다든지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밤길을 가게 됐으니까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라, 조심조심 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처녀가 앞에 있고 총각이 들어앉은 상태, 그러니까 이 총각이 처녀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여태까지 연애를 했었는데 내가 너를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군대 가는 젊은이의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군대를 가는데, 여태까지 연애를 하다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결혼 약속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완전히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하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천간에서는 총각이 처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밑에서는 총각이 처녀를 지켜주는 모습이니까 절반은 지켜준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반쯤은 딴 데 가고 싶고 반쯤은 눌러있고 싶고 좀 갈등스러운 모습입니다. 완전히 떠나가는 거는 아니고, 물에 잠긴 땅, 농사 짓기 힘들어. 15살짜리, 75살짜리가 농사를 짓는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어졌다. 15살짜리는 이제 공부하는 일이고 75살 먹은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 일을 할 건데 여느 때와 같지 않더라. 작년 같지도 않고 뭐 재작년 같지도 않고 힘들어졌다. 절반은 고개를 숙인 남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만약에 40, 50대 된 사람이 월에 기축이 들었다고 하면은 멀쩡하게 일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 밥값을 제대로 못한다 하는 얘기도 될 거고, 이게 생일에 있다고 하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 인도의 초대 총리 그 네루 수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889년 출생이에요. 근데 이제 1963년도에 그때 개묘년인데 그 인도에 그 선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네루는 그때 집권 여당이었거든. 근데 중요 선거에서 하는 족족 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야당한테 뭐 중요 정권을 많이 뺏겼겠죠. 그때 그 네루 수상을 보고 하던 얘기가 아주 약한 노인네, 지쳐 보이고 구부정한 그 불편한 걸음걸이였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팔팔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면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축년 소띠가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63살이 됐는데 63살 같으면 아주 노련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겠으니까 신축년 소띠한테 많은 일 하기를 기대를 해보게 되겠죠. 근데 이 계묘년을 만난 신축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신금한테 계수는 자식이 됩니다. 그럼 자식이 신금한테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으니까 자식한테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줘야 되겠죠. 첫째, 공부시켜 줘야 되고 먹이고 입히고 잠재워 줘야 될 거고,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책임이 많아진다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개수는 밤이 되니까 밤, 어둠에 빠진 황금, 물에 빠진 황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에 빠진 황금, 한강에 돌 던지기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한강에 던져진 몸, 내 품격은 높아진다. 어둠 속의 황금, 어둠 속의 황금. 돈은 어디 가서든지 제값을 하게 마련이니까 어둠 속의 황금, 처녀작을 만든다. 남모르는 돈을 썼다 얘기가 되겠죠. 한강에 던져진 몸, 내가 한강에 한번 뛰어들어 본다. 그런 얘기도 되겠고, 어둠 속의 황금, 남모르는 돈을 썼는데 총각 처녀가 만나듯이 뭐 처녀작을 만든다. 새 집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여기에 식구 바라지는 못해도 의리는 지켜진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신금이 계수를 봤을 때 나간 자식이 되거든. 그래서 식구 바라지는 못해도 식구들 의리는 지켜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 신축년 소띠 어떤 삶이 있었는가? 1963년도에 그 저기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가 그 일본에서 고단한 그 삶을 끝내고 드디어 창덕궁으로 입성을 하게 됐어요. 일제시대를 맞이하면서 영춘왕이 일본에 볼모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방자 여사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일본이 망하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승만 정권에서 그 이 영춘왕 들어오는 거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했는데 5.16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영춘왕도 들어오게 했는데, 그때 영춘왕은 병이 들어서 창덕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근데 이방자 여사가 식구들 데리고 들어와서 창덕궁에 새 살림을 차리게 됐는데, 그게 바로
한강에 던져진 몸, 품격은 높아졌다. 이거 최고 어른이 된 거죠. 궁궐에 들어와서 살게 됐으니까 그 양반이 영춘왕비는 됐어도 한국 궁궐에 들어와서 살지는 못했더랬는데 이제 처음으로 새집에 들어왔다는 얘기도 됐고, 식구 바라지는 못해도 영춘왕은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까 식구 바라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도 일본 사람으로서 자기가 의리를 지켜서 한국에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 의리는 지켜졌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축년 소띠라든지 신축월 또는 신축일 이런 거를 사주에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한강에 몸 던질 수 있고, 뭐 죽으러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위험한 일을 한다든지 힘든 일을 한다든지 그 뜻이 됩니다. 후 바라지는 못해도 의리는 지켜진다. 후를 옆에서 내가 쓰다듬고 위로해주고 지원해주지는 못해도 거기에 대한 요구 못하는 것만큼의 다른 일은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고, 또 어둠 속에서 쓰는 돈이 이렇게 뭐 헛되게 나가지는 않는다. 거기서 뭔가 만들어지기는 한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축년 소띠입니다. 이 보다시피 이 개수하고 개수는 똑같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료, 동기간을 의미하고, 또 밤하고 밤, 물하고 물. 그러니까 물하고 물이 만났으니까 큰 물 만들어지는 거겠죠. 큰 물 만들어지는 거고, 동기간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모이는 거고, 또 밤하고 밤이니까 아주 캄캄 절벽이 된다는 뜻일 거고, 그래서 다음처럼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이제 큰 물 만나는 소. 근데 소가 큰 물에서 일하기는 어려워요. 농사를 짓는데 농산물이 적당하게 있어야지, 물이 많으면 소는 헤엄도 못 치고 그 물속에서 밭 갈아엎을 수도 없고, 그래서 큰 물 만나는 소, 이주가 상책이다. 어디 딴 데로 이사 가는 게 최고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밤하고 또 진한 안개 속에서, 캄캄 절벽 속에서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진한 안개라든지 깜깜 절벽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역시 또 가볍게 굴 수 없습니다. 무거운 소가 가볍게 굴면 안 되죠. 깜깜 절벽 속에서 등어리에 짐도 많고 마차도 있고 그런데 아주 조심조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끼리 모인 곳에 또 온몸 던진다 하는 얘기도 돼요. 큰 물 만나는 소, 우리가 이왕 놀을 거 큰 물에서 한번 놀아보자 하는 얘기도 될 텐데, 소니까 좀 이거 진짜 여기 들어가도 되겠나 안 되겠나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일단은 여기 이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해놨는데 이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요.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이사가고 이주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럿이 일을 한다면 그 이주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큰 물 만나는 소, 이주가 상책이다. 진한 안개 속에서 가볍게 굴 수는 없다. 같은 것끼리 모인 곳에 온몸 던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1963년도 개묘년인데 그때 김환기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화가라고 이름이 나 있는데, 물방울 화가라고 해서 물방울 그림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63년도 개묘년에 그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비엔날레 이제 그림 대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한국 대표로 참가했었는데 그걸 계기로 큰 물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서울대 교수로 있었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뉴욕으로 보따리 싸들고 갔대요. 그래서 큰 물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주를 했다는 뜻인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파울로 그림 대회에 참가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도 다 이렇게 이주를 했던 거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아예 보따리를 싸갖고 미국으로 자기 이제 전체를 옮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대단한 화가가 돼서 이제 한국
그 역사에 남은 사람이 됐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개축년 소띠라든지 51가 됐으니까 일을 노련하게 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큰 물 만나는 소, 이주가 상책인데 이주할 수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진한 안개 속에서 가볍게 구르면 안 되겠다. 같은 것끼리 모인 곳에 이제 온몸을 던진다 하는 요 자세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생활에 참고를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소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